예,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좀 굉장히 이번 주말에 좀 황당한 일을 좀 겪었어요. 뭐냐면은 누수, 누수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러니까 90년대 초, 90초, 91, 92 뭐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저층짜리예요. 저층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 제가 일부러 사이드 쪽을 안 고르고 여기가 1, 2, 5, 뭐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1, 2, 3, 3층 3층에 있는 가운데 집을 골랐거든요. 제가 일부러 운이 좋게 가운데 집을 골랐는데 물론 제가 산 거 대비 좀 올랐죠. 뭐 그걸 떠나서 윗집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막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게 좀 뭐 조금 새겠지라고 했는데 이 누수 문제는 진짜 골치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진짜 보면 볼수록 어떤 일인지 일단 먼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진짜 이게 세입자 분께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보내온 사진이고 한번 보시죠. 이 집인데 이쪽에 현관문이고 이쪽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이쪽에 보이시면 이쪽이 이제 방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물이 지금 천장들이 오염이 됐죠. 심해요. 정말 심하고 여기 보시면 이쪽 확대 해품 보이는데 이쪽 화장실 길로 따라서 해가지고 이쪽들이 다 되죠. 자세히 보시면은 벽지 부분이요. 벽지 부분이 굉장히 약간 노란색 돼가지고 좀 오염이 돼 있습니다. 오염이 돼 있고 얼마나 그 세입자 분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좀 많이 당을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급한 목소리로 좀 빨리 해결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토요일날 저녁 6시 이후에는 이게 정전이 됐어요. 하도 이제 저기 되니까. 그리고 안방까지 화장실 옆에 안방이 있었는데 그 안방까지도 번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꺼비 집에 한번 내려가고 정전까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안방인데 안방에 조금씩 벽에 화장실 옆에 있는 벽이죠. 이쪽에 조금씩 이제 위천장 위에가 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형광등이 가운데 있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서 퍼져 나가서 어떻게 됐죠? 이쪽에서 퍼져 나가서 이쪽 형광등 쪽으로 이쪽으로 퍼져 나가는 부위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누수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누수 토요일날 저녁에 누수 탐지 그 인원을 불렀어요. 인원을 불러가지고 1월날 12시에 약속을 잡았죠. 어떻게 약속 잡았냐면 자, 첫 번째 일단 세입자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윗집 그 다음에 누수 탐지 이렇게 해가지고 4자대면 했죠. 4자대면 해가지고 위에 4층 3층 피해 상황 확인하고 4층에 다 같이 올라갔어요. 다 같이 올라가서 확인을 했죠. 근데 보통 이제 누수의 기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서 많이 나오죠? 화장실 욕실에서 그 욕조 있죠. 욕조가 뭐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뭐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 방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약하다 보니까 방수가 잘 안 돼서 스물러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많이 퍼지는 경우가 발생된 건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화장실이죠. 화장실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벽지 색깔이
노랗잖아요. 이게 왜 노랗냐면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수예요.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세면대물 뭐 이렇게 있는데 오수가 점차 퍼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노란색 이런 것들이 다 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기를 보는데 물길 화장실을 이 화장실이면 화장실 밑으로 봤을 때 이 거실 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거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안방. 근데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쪽에 부분 퍼지다가 형광등 쪽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윗집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윗집에서 처음에 인정. 자기네 그 방수가 잘못됐고 자기네 이제 방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준 걸 인정을 했다. 근데 인정을 했으면 이제는 윗집에 대해서 방수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방수 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아랫집에 도배라든지 그다음 물이 새가지고 뭐가 고장이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얘기하고 아랫집에 아들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누수 검수 비용이 원래 30만 원인데 한 15 정도로 조정을 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윗집에서 이걸 내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가고 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못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근처에서 이 집이 아파트가 있으면 이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죠. 점심을 먹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바로 빡쳐가지고 바로 점심 먹고 바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밖에 나가 있었는데 다시 불렀죠. 불러가지고 다시 또 아파트 내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누수 관련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말이 되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잘 통하면은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아니 내가 그래도 잘못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고쳐줄 거 있으면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돈 얘기가 나오면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쉽게 잘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돈이 나간다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거기 있는 이제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둘 다 인정을 못 하겠다. 왜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니들이 부른 그런 누수 탐지에 대해서 결과만 믿고 하겠냐라는 거죠.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문제가 발단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고성이 오고 가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어느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일단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수 탐지 그런 그 사장님도 얘기한 게 뭐냐면 실생활 여러분 실비에 뭐 실생활 그런 보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그 부주의로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얼마 보상돼 있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10명 8명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딱 들어 있을 텐데 아니 보험을 들어있는 건지 보험을 알부를 안 부르는 건지 그런 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인정하기 싫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감정에 골만 깊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자기가 물을 한 번 안 쓰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물을 안 쓰고 지켜보기로 했고 플러스 자기가 필요하면 다른 누수 탐지까지 부르기로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기가 이제 확신이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 아랫집 보상 플러스 자기네 방수를 하기로 했죠. 그래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 진짜로. 계속 저희가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검사 비용도 못 내겠다. 내가 뭐 아랫집 피해 입은 것도 자기네 집이 사정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뭐 이제 나 몰라라 배째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 이제 그때는 이제 말을 이제 좋게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참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보면 그 자기네 집을 필두로 이웃들 옆집 그다음 윗집 아랫집 만나는 거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진짜 복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여러 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뭐 내가 세입자든 실제로 거주를 하시든 간에 분명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하나하나 진짜 경험해 나가고 되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게 뭐 어떤 대선 후보는 뭐 부동산이 일종의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런 하다못해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 언쟁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법적으로 풀어낼 숙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내가 뭐 이렇게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보면 세입자 그 다음에 집주인 그 다음에 윗집 뭐 이게 중간에 막 껴가지고 막 서로 보관이 복잡한 거예요. 막 복잡하고 갈등이 막 겹쳐지는데 일단은 일주일 이후에 어쨌든 공사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가야죠. 이제 소송을 가야죠. 소송.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2, 3천 원 미만으로 되게 되면 소액 청구 소송 있다고 해서 대법원 사이트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진행해서 판결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사 비용 청구할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끝까지 해서 끝까지 제가 책임을 추궁하고 보상을 당연히 받을 예정입니다. 왜? 지금 이분들은 좋게 좋게 얘기하면 안 들을 거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벌어진 일이고 혹시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 이거에 대해서 2편 후기 스토리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활동하시면서 별의별 뭐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그 투자 활동의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투자 활동에 임하다 보면 하나하나 노하우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